자, 합성함수는 이런 거고, 그럼 세트로 이번에는 역함수 할 거란 볼 거야. 자, 첫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함수는 대응인데 그 대응에는 무엇이 있다? 방향이 있다라고 했지,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방향의 출발점이 되는 집합을 정의역, 도착점이 되는 집합을 공역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잖아. 네. 이제 그러면 역함수는 결국은 뭐냐면 그 대응의 방향을 그냥 바꾸는 함수야. 그치? 대응의 방향을 바꾼 함수를 보고 뭐라 부른다? 역함수라고 불러. 네. 이제 자 이거 역시 그림으로 좀 세팅을 해볼게. 자 x에서 y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 f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 f에 의해서 여기 있는 x의 원소 어떤 x가 여기 있는 y의 원소 어떤 y에 이렇게 대응이 됐다고 하면, 네.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 자 f야. f는 어디에서? x에서 y로 대응이 된 함수인 거고, 요 함수에 의해서 누가? x가 y에 대응이 됐잖아. 됐지? 그럴 때 요 x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대응이 된 함수 값을 우리는 y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러면 봐봐. 말 그대로 대응의 방향만 너네가 거꾸로 볼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f는 규칙이잖아, 그렇지? 어떤 규칙이냐면 여기 있는 원소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여기에 대응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게 요 f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그 대응이 되는 순서상 그대로인데 그 대응의 규칙을 y 값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x 값으로 대응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그 규칙. 알겠지?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f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여기는 f는 x에서 y로의 함수지, 그치? 그러면 그 역함수는 대응의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가 될 거야? y에서 x로의 함수가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 예를 들어가지고 자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그런 함수 f가 a, b, c 1, 2, 3에서 뭐 a를 2로 b를 3으로 c를 1로 보내는 그런 함수였다고 하자. 그러면 요 f의 역함수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어디에서? y에서 x로 대응이 되는 그런 함수가 있는 거야. 1, 2, 3, a, b, c. 됐지? 근데 f는 a를 어떤 규칙에 의해서 2로 보내잖아, 그치? 그러면 f의 역함수는 그대로 순서상 그대로라고 2를 누구한테 보내겠니? a한테 보낸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3을 누구한테 보내겠니? b한테 보내는 거고 1은 누구한테 보내? c한테 이렇게 보낼 거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얘한테 뭐가 되는? 대응이 되는 그 규칙을 누구의? 함수 f에 그대로 순서상은 그대로인데 그 대응의 방향이 여기에서 요쪽으로 였다가 여기에서 요쪽으로 그냥 바뀐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응의 방향만 바꿨기 때문에 얘를 이 규칙을 뭐라고 부른다? f의 무슨 함수? 역함수. 알겠지? 역함수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f의 역함수 x가 y로 대응이 될 때 요 x, y라는 그 순서의 쌍은 그대로지만 그게 대응이 되는 방향만 얘는 x를 y로 대응을 시킨다면 y의 변화에 따라 x 값을 관찰을 하는 거. 됐지? 요쪽 방향의 그 함수를 우리는 f 역함수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f 오른쪽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써주는데 저거는 f의 인버스라고 읽어주면 돼. 알겠지? 또는 f의 역함수 또는 f의 인버스라고 읽어주면 돼. 됐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네? f의 인버스라는 함수인 거지. y에서 x로 대응이 되는. 됐지? 그럼 요거에 의해서는 누가? y 값이 누구한테? x한테 대응이 되는 거고 이거를 그대로 한번 써보면 요런 y의 값이 누구에 의해서? f의 인버스에 의해서 대응되는 함수 값이 누구다? x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야. fx가 y면 f 인버스 y가 얼마가 된다? x가 된다는 거야. 이래겠지? 이게 뭐다? 역함수. 됐지? 역함수. 대응의 무엇을 바꾼? 방향을 바꾼 그런 함수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함수도 뭐야? 어쨌든 함수지, 그치? 오케이? 역함수도 함수다 보니까 함수라는 거는 대응이라고 해서 다 함수라고 부르진 않잖아. 두 가지의 조건을 분명히 뭐 해야 돼? 만족을 해야 되지, 그치?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 뭐 이렇게 정리해볼까? 함수 f의 역함수
수가 정의될 또는 역함수가 존재할 그 조건. 내 조건은 뭐가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봐봐. 만약에 x에서 y로 대응되는 그 함수 f에 의해 봐봐. a는 1로, b는 2로, c는 2로. 자, 이렇게 대응됐다고 쳐보자. 물론 이거는 함수가 맞지, 그치?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했고 하나당 하나씩의 함수 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저거는 이제 함수는 맞거든. 근데 얘의 역방향으로의 대응도 함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거지. 봐봐. 아니지. 얘를 내가 방향을 거꾸로 보겠다라는 뜻은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공역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했니? 아니지. 여기는 3이라고 하는 값이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쟤는 함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놈은 역으로 봤을 때는 그럼 2는 누구한테 대응된다고 말할 수 있니? B랑 C. 공역의 두 원소에 대응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와 3이 함수가 될 조건 그 두 가지를 지금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은 뭐가 맞지만 함수가 맞지만 이 역방향은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요 예시로부터 너네가 뭘 한번 만들어 보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일단은 여기 있는 3이라고 하는 값이 왜 생겼냐를 한번 설명해 봐봐. 왜 그렇게 되지?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서 이렇게 여집합이 만약에 남아버리게 된다면 걔가 거꾸로 대응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두 번째 저런 2라고 하는 값도 존재하면 안 되잖아. 그치? 2라고 하는 값은 왜 생기는 거냐면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가 같은 함수 값을 가졌기 때문에 역으로 봤을 때는 얘가 두 개의 값에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적어보면 x1과 x2가 다르다 이면 뭐도 달라야 된다? fx1과 fx2 정역의 원소가 다르면 그 함수 값도 달라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그거잖아. 그치? 이게 뭐의 정의야? 그렇지. 이게 결국 1대1 대응의 정의다라는 거지. 이해 되겠니? 그래서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결국은 1대1 대응일 조건과 같은 거고 1대1 대응이다라는 뜻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 문제 내는 사람은 당연히 또 그렇잖아. 요런 말을 하고 싶으면 요런 표현을 줄 거고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또 요런 표현을 주겠지. 알겠지? 그래서 역함수도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가지진 않는다. 저런 예시로부터 너네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라는 거지. 이거 알겠지?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럼 여기에서도 아까 내가 합성함수처럼 합성함수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F의 무엇이? 정의역이 새로운 어떤 G라는 함수에 뭐가 돼? F의 치역이 함수값이 새로운 함수 G에 뭐가 돼준다? 정의역이 돼준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두 함수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F의 치역과 G의 정의역이 같아진다는 그런 고리가 생기는 거거든. 알겠지? 그런 것처럼 얘도 우리가 어떤 정의역과 그런 치역 또는 공역으로 한번 요 역함수를 정리를 해보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고 치역이 돼주는 거고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뭐가 돼주는 거야? 정의역이 돼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역함수에서는 너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F의 정의역은 F의 인버스의 무엇이 된다? 치역이 되는 거고 이제 F의 그 치역은 F의 인버스에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같아진다라는 거. 이제 요 내용 좀 많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일단은 역함수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보자. 그러면 어쨌든 너네한테 어떤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그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역함수를 일단은 구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차피 내가 마지막에 얘기하긴 할 건데 또 이런 생각은 해줘야 돼. 내가 방정식 할 때도 방정식의 근은 문제에서 근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면 절대로 구하는 게 아니다. 근은 항상 뭐하고? 가정하고
이런저런 내용을 좀 써먹는다 이거였잖아. 네. 역함수도 마찬가지야. 아주 그냥 기초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면 역함수는 구하지 않는다라고 너네가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이제 그쪽 이제 문제 몇 개 풀어보면서 얘기는 할 거야. 그래도 일단은 구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떤 함수 f의 역함수, 그치? 역함수 구하는 어떤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보자. 됐지? 자, 앞에 내가 설명을 좀 잘 했던 것 같아. 어떤 함수 f의 역함수라는 거는 만약에 이런 f에 의해서 x가 y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면, 그렇지? 즉 x가 y로 대응이 되는 그 규칙이 요 함수 f라면 제 역함수는 결국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이 되는 순서상 그대로인데 y가 x로 대응되는 규칙. 예를 들어서 봐봐. fx가 x 더하기 1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값들이 전부 다 얼마를 더해서 1을 더하면 얘네가 이제 y 값이 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걸 역으로 대응을 시키는 그 규칙은 뭐가 돼? 얘네들한테 전부 다 얼마씩을 빼면 1씩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대응이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1씩 더하는 함수의 역함수는 1씩 빼는 게 되는 거라고.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순서상 그대로야. 순서상. 예를 들어서 방금 말했던 그런 규칙에 의해서 2라고 하는 값이 3한테 대응이 됐다면 여전히 3은 2한테 대응이 되는 거야. 근데 2에서 3으로 가냐 3에서 2로 오냐 이제 그 대응의 방향을 바꾼 게 역함수인 거고 이제 방금 말했듯이 이제 그런 게 된다고. 이제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얘에 의해서 x가 y로 만약에 대응이 된다면 이제 f의 역함수라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이 되는 y가 x에 대응이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이거인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제 규칙이라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자 y는 2x 빼기 1이다.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fx는 2x 빼기 1인 거지. y는 2x 빼기 1이 있어. 이제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는 독립 변수가 누구야? 여기는 x지, 그치? x가 독립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y는 종속적으로 따라서 같이 변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x를 우리가 독립 변수, y를 종속 변수라고 이제 부른다고 했었고, 어쨌든 x가 y에 대응되는 규칙이 x에다가 2배를 하고 1을 빼면 y에 대응이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y에다가 어떤 짓을 하면 x한테 대응이 되냐를 너네가 봐야 되는 거니까 단지 이 식을 그냥 뭐 하면 될까? 그치, x는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말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너네가 x는으로 정리하면 그게 뭐가 돼? x는 2분의 1 y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내가 누구라고 한다면 fx라고 한다면 이제 fx라고 한다면 얘를 내가 y는 fx라고 한다면 요 밑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f의 인버스에 그냥 y가 된다 이건 거라고. 알겠지? 근데 어때? 단지 이 식의 정리된 형태를 y는에서 x로 바꿨을 뿐인 거잖아. 그치? 얘랑 얘는 아직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저 위에 있는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y는 2x 빼기 1의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이게 얘가 y는 2x 빼기 1인 거야. 이 y는 2x 빼기 1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어떤 값을 내가 정의역, 이제 그 정의역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이 되는 무슨 값을? y 값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요건 거야. 그치? 근데 그 순서상은 그대로야. 근데 이 역함수라는 거는 그냥 대응의 방향, 그러니까 y가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되는 x를 보겠다. y를 독립변수 그리고 x를 종속변수로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응되는 순서상은 그대로인데 그 대응의 방향만 어떻게 보는 거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위에 거는 x가 요거일 때 대응되는 y가 누구냐 이거를 보는 거였다면 밑에 거는 똑같은 건데 얘가 변함에 따라 대응되는 x 값이 누구냐를 보겠다라는 거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y는 2x 빼기 1의 그래프가 이거라면 x는 2분의 1 y 더하기 2분의 1의 그래프도 여전히 이거인 거고 이걸 계속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면 얘가 y는 fx의 그래프라면 이제 x는 f의 인버스 y의 그래프 역시 그냥 그대로 얘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네한테 야 y는 2x 빼기 1의 역함수가 뭐야? 라고 말하면 너네는 뭐라고 말하면 돼?
x는 2분의 1y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립변수, 그러니까 정의역은 항상 뭐라고 두고 x라고 두잖아. 공역, 종속 변수를 누구라고 또 y라고 두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그 표현 자체가 그냥 뭐하지 않은 거야. 자, 일반적이지 않다 이건 거거든. 얘는 종속 변수를 x로, 독립 변수를 지금 y로 보고 있잖아. 그게 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해주자? 어차피 요 두 놈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x랑 y를 뭐 한다? 바꿔주자는 거야. 이 말 알겠니? 그치? 그래서 x랑 y를 너네가 뭐 해주면? 바꿔주면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조금 보기 편한 그런 표현으로 바뀌는 거지. 근데 얘 x랑 y를 딱 바꾸는 순간 그때 이제 그래프에는 뭐가 생겨? 변화가 생기는 거지. 왜? 원래 있는 어떤 함수의 x랑 y의 값을 바꿔버린 거잖아.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함수의 대칭을 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 뭐에 대한 대칭이 돼? 그렇지. y는 x에 대한 대칭이 생겨버리는 거지. y는 여기 y는 x라는 선이 있다면 그래서 요렇게 이제 x랑 y를 딱 바꾸는 순간 요 놈의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모델 대칭도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나버리겠다. 이해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누가 된다? y는 f의 인버스 x 이렇게 최종적으로 바뀌는 거지. 뭐 알겠니? 됐지? 자, 그래서 요걸 너네가 그냥 일반화시켜 보면 이제 이걸 이제 구하는 법을 일반화시켜 보면 첫 번째 y는 fx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 y는 x에 관한 식이라고 정리가 돼 있는 거를 너네가 뭐로 바꾼다? x는 y에 관한 식으로 그냥 바꿔주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프에 대한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치?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독립변수가 y라서 조금 그렇다고. 그래서 얘를 뭐 시킨다? x랑 y를 이렇게 너네가 바꿔서 그냥 적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바꾸는 과정이 결국은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버린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어떤 함수 f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누구에 대하여? y는 x라는 그 직선에 대해서 어떻다? 대칭 관계다라고 이제 봐주는 거야. 말 알겠지? 오케이? 이게 역함수의 그래프를 역함수를 그냥 구하는 거는 순서가 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한 번에 같이 좀 볼게요. 자, 이런 거 정리 한번 해볼까? 역함수의 성질 정리 한번 해볼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냥 받아들이면 돼. 잘 봐봐.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될까? 그렇죠.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그렇지? 그렇지? 대응의 방향을 바꿨다가 다시 바꿨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거잖아. 이렇게 좀 당연한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봐봐. f의 인버스와 f 역함수끼리 내가 뭐 해볼 거냐면 한번 합성을 해볼 거야. 알겠지? 그 합성하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자, f 인버스 f의 x라고 해보자. 그치? 근데 얘는 뭐로 바뀌어? f 인버스의 fx지. 근데 fx가 뭐야? y잖아, 그치? f 인버스 y가 뭐지? 그게 x지. 아니, 역함수의 관계가 뭔데? y는 fx면, 그치? x는 뭐가 돼? f 인버스 y가 되는 거잖아. y가 fx면 f 인버스 y는 뭐가 된다고? x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x를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누가 나왔어? x가 나왔다라는 거야. 자, 함수의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방향을 바꿔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 f0, f 인버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이번에 내가 얘한테다가 그냥 표현을 위해서 y를 집어넣어 볼게. 이제 그럼 얘는 f 인버스의 y가 될 거야. f 인버스 y가 뭐지? f의 x지, 그치? fx가 뭐야? y잖아. 결국은 요렇게 합성을 해도 y를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누가 나와? y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야? 역함수끼리의 합성은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지. 항등함수이다라는 거지. 되겠지? 이렇게 이런 게 있을 거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봐봐. 자, 여기 세 개의 집합이 있어. 요쪽으로 가는 함수가 f, 요쪽으로 가는 함수가 이제 g가 있어. 그러면 합성함수
표현은 어떻게 되지? F0G와 G0F야. G0F가 된다 했어. 이제 G0F. 그래서 요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겠냐라는 거야. 이제 근데 어차피 갔던 대로 그대로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볼래? F를 타고 그 다음에 G를 탔다면 거꾸로 돌아올 때는 누구를 먼저 타야 돼? G의 인버스를 먼저 타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누가 된다고? 얘랑 얘가 합성된 함수라는 거지. 그럼 이걸 너네가 순서에 맞춰서 적으면 어떻게 적혀야 돼? 얘는 헷갈리지 말고 적어봐. 그렇지. F 인버스 공 G 인버스가 되는 거지. 마치 뭐처럼 그 뭐 드모르간 썼던 그런 것처럼 어떻게 돼? 순서도 바뀌고 바뀐다, 다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지.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을 하나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자리가 없어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대로 연결해서 얘기를 조금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잘 나오는 문제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대로 연결해서 표기해 주는데 방금 봤지? 역함수끼리 뭐 하면 합성을 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야. 이제 항등함수가 된다고.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은 조금 해봐야 되거든. 문제에서 조건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래서 f0 g의 x가 x일 때 이런 식으로 문제의 조건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너네가 뭐 했더니 합성을 했더니 뭐가 됐다? 항등함수가 된다 그 말인 거잖아. 이게 되겠지? 그러면 f랑 f 인버스 그러니까 그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항등함수이다라는 명제는 분명히 성립을 해. 방금 간단하게 증명을 했잖아, 그치? 근데 역으로 합성함수가 항등함수면 이제 여기 있는 두 개의 함수가 역함수 관계다라고 봐도 될까?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반례나 그런 것들은 너네가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분명히 안 떠오르거든.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일단 결론을 내줄게.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는 뭐라고 해도 괜찮냐면 요 표현이 나오면 F의 역함수가 곧 G다라고 너네가 판단을 해도 돼. F라고 G는 역함수 관계다라고 판단을 해도 돼. 근데 엄밀하게 너네가 어떤 그런 관례들을 다 따져간다면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 근데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는 그냥 뭐라고 해도 괜찮다. 두 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라면 그 두 개의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이다? 역함수의 관계다라고 너네가 생각을 해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런 조건 하나 기억을 좀 하시고 알겠지? 그러면 얘를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봐봐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다면 어떨까? 똑같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0f의 x가 x일 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어. 알겠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그치? F와 F의 인버스가 어떻다라는 말이야? 같다라는 말인 거지, 그치? 같다라는 말이잖아. 그럼 이게 같다라는 걸 내가 또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Y는 fx라고 하는 fx의 함수와 그치? Y는 F의 인버스라는 이런 역함수가 서로 뭐 한다라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같다. 이 두 개의 얘와 얘의 그 그래프가 뭐 한다라는 거야? 일치한다라는 거지. 이해 되겠니?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fx가 다항함수의 범위로 조금 제한이 돼 있다라고 하자. 알겠지? 그러면 fx가 다항함수라면 너네가 여기서 어떤 결론까지도 갈 수 있겠지. 맞지? 오케이? 여기서 그냥 추가로 만약에 fx가 뭐라면 다항함수이면 요런 조건을 너네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생각해봐봐. fx랑 f 인버스는 그래프로 치면 어디에 대한 대칭이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두 개의 그래프란 말이야. 근데 대칭을 시켜도 g가 g랑 같다라는 그 말이잖아, 그지? 그러려면 다항함수가 그게 성립해야 된다. 케이스가 딱 두 개밖에 없지. 어떤 경우? fx가 곧 그냥 뭐거나 그냥 y는 x라는 그거거나 그 대칭축 자체가 만약에 돼버린다면 대칭을 시켜도 g 자신일 거 아니야. 또는
기울기가 1짜리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도 자기 자신이려면 기울기가 얼마인?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제 요거 또는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뭐 이런 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함수일 거다라는 것까지 한번 가볼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시키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 연습 문제 25-6번 한번 가봐봐. 자, 거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다항식 gx가 모든 x에 대해서 g합성 gx가 x래. 됐지? 이건 무슨 말이야? g랑 g의 인버스가 같다라는 말인 거고 즉 y는 gx의 그래프랑 y는 g의 인버스 x의 그래프가 어떻다? 일치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gx는 뭐이거나 요거이거나 요거일 텐데 이거일 수가 없지. 왜? g0이 1이라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이런 꼴이라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g의 0은 0 집어넣으면 k. 그게 얼마라고? 1이라고. 됐지? 따라서 gx는 뭐다? 마이너스 x 더하기 1 요런 직선이라는 거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거. 합성하면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성질을 역으로 생각을 해서 합성했더니 항등함수다. 그러면 그 두 개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근데 같은 함수 두 개를 합성해서 항등함수 이러면 두 개가 역함수니까 그래프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가겠지. 되겠지? 근데 요런 식의 조건 있잖아. 요 조건. 요 조건은 이 다음에 너네가 유리함수나 그런 쪽으로 넘어가도 계속해서 나오는 조건이야. 근데 아직까지는 너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1차 함수, 2차 함수 정도밖에 없으니까 예시를 이걸로 드는 거고. 알겠지? 요게 성립하는 어떤 그래프는 조금 더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 알겠지? 그거 우리가 뒤에 가서 다 보는 걸로 할게. 맞아,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봐. 요거만큼이나 이제 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어떤 거냐면 봐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위치 관계. 내가 그 그래프에서의 위치 관계라는 거는 뭐라고 했지? 그 교점의 개수를 얘기한다 했지, 그치?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역시 교점이 없냐, 접해서 한 개냐, 두 개냐 이런 걸로 따지는 거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 두 개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 어차피 요 두 개의 그래프는 어떻다고? y는 x에 대해서 뭐 대칭이지, 그치? 그럼 봐봐봐. 만약에 y는 x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했을 때 이게 fx라고 하자. 그럼 f 인버스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f 인버스 x일 거야. 그치? 자, y는 x가 이렇게 있어.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대칭을 할 거니까 f 인버스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가 f의 인버스 x야. 됐지? 뭐 굳이 하나 더 해보면 얘가 y는 x야. 그러면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f 인버스는 이걸 그대로 대칭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어때? 결론 낼 수 있겠니? fx랑 f 인버스 역함수와의 위치 관계, 교점의 개수는 굳이 너네가 f 인버스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보이지, 그치? 어차피 얘랑 얘가 안 만난다라는 뜻은 얘랑 누가? 그치. y는 x 그 대칭축이 애초에 안 만난다라는 말인 거고 얘랑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fx랑 대칭축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나면 y는 x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fx랑 f 인버스의 위치 관계는 아까 말했지 역함수는 구하라고 할 때까지는 구하지 않는다고.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해서 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로 접근할 수 있다? fx와 누구? y는 x의 위치 관계로 너네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됐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이제 뭐냐면 단. 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fx를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야겠지, 그치? 내가 얘를 감소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그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f 인버스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얘를 그대로 대칭시키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어때? fx랑 그 역함수가 내 눈에 보이는 교점만 해도 이미 몇 개야? 세 개지. 맞아? 근데 fx랑 y는 xy 교점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요 내용 성립하나? 아니잖아. 역함수와의 교점은 3개인데 y는 x와의 교점은 하나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내용은 조건이 하나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도칭이 뭐 fx랑 y는 x와의 위치 관계로 fx랑 그 역함수와의 위치 관계를 너네가 판단하려면 그때 너네가 들어가야 되는 그 조건. 알겠지? 조건이 뭐냐면 fx가 증가함수일 때. 이래? 오케이? 얘처럼 증가하는 함수라면 y는 x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얘와 얘의 위치 관계로 요 두 놈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방금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fx 자체가 뭐 하고 있었니? 감소하고 있었거든. 감소하고 있을 때는 증가하는 y는 x와 교점이 하나가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 역함수와의 모든 교점이 y는 x랑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이 말 알겠어? 네. 됐지? 그래서 요게 나왔을 때 이렇게 판단하면 돼. 이제 한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전부 다 증가함수만 줄 거기 때문에 너네가 요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요것만 안다고 해도 그게 알겠지? 뭐 다 많이 틀리지는 않을 거야. 알겠지? 근데 어떤 내가 지금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 3년 정도 전에 수능이었나 어디에서 그 y는 fx랑 요 역함수의 위치 관계가 나왔는데 그때 그 함수가 뭐로 나왔냐면 감소함수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때 친구들이 내용이 많이 틀렸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실전 문제 같은 거 풀면서 내가 얘기는 좀 해주기는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 좀 보셔야 되고. 자, 자리 있으니까 문제 하나 볼게. 자, 연습 문제 15번 한번 볼게. 15번. 했니? 네. 자, 연습 25-15. 자, fx가 이런 이차함수야. 너네 한번 생각해봐봐. 이차함수는 아래로 볼록하잖아.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나? 안 되지. 그럼 역함수로 가질 수가 있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다가 뭐를 붙여놔?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봐라. 이렇게 정의역을 제한을 하지. 그러면 얘는 뭐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계속 뭐하는? 증가하는 함수인 거니까 얘는 역함수를 가지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 됐지? 그래서 요 fx에 무엇을?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때 fx는 gx가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건 너네가 뭐로 판단하면 돼?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어디에서? 음이 아닌 쪽에서 y축의 오른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라 지금 이렇게 말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fx랑 gx는 역함수 관계인 거고 fx가 지금 뭐이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너네가 또 gx 역함수를 구해서 그걸 연립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와의? y는 x와의 교점으로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건데 4분의 1x제곱 더하기 a와 y는 x 요 방정식이 이제 어떤 근을 가져주면 되는 거야?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이제 무슨 문제가 돼? 2차 방정식의 실근 부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그게 또 안 쌓여있으면 못 풀겠지, 그치? 오케이? 첫 번째 뭐부터? 판별식부터 봐야겠다. 정리부터 할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a는 0이 보고 가보자.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 4 빼기 4a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지 분명. 0보다 어때야 돼? 일단 커야 돼. 그래서 a는 1보다는 작아야 된다. 하나.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두근의 합은 이미 얼마야? 4지 그치? 0보다 크지? 이건 됐고 두근의 곱 얼마? 4a가 어때야 돼?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0은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따라서 a는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요 두 개 연립하면 a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 됐어? 네. 그래서 개념은 요 정도인 것 같아. 정리해봐.